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퍼포머 각도기 각성전입니다. 퍼포머. 네. 오늘 좋았죠? 네, 오랜만에. 네. 네. 오늘은 좀 좋아해도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실적을 기다렸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좀 주가도 좀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아직도 이 주가야? 많이 올랐지만 말도 안 되는 주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조용했어요. 그래도 안 떨어진 게 좀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전일에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2% 가깝게 하락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좀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0.1% 상승, 코스닥은 0.7%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가 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은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2천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둘 다 순매도로 했습니다. 환율도 이제 원달러는 1,313원으로 좀 많이 올랐네요. 0.4% 정도 상승을 했고요. WTI 95불대 여전히 변함없고 천연가스는 지금 9불 거의 근처입니다. 네, 천연가스는 뭐 지금 2008년도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을 내주고 있고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한국 시장이 좋아지려면은 저는 유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되는 모양새가 최고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면은 수출입이 플러스 날 거고 그다음에 달러가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입 흑자 전환, 원화 강세는 외국인들을 끌어오기에 충분 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그거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 뭐 물가를 자극하는 것도 좀 안정이 되니까 긴축 우려도 조금 완화가 되면 환율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 미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네, 여러모로 좀 유가가 좀 하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네, 오늘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 1.4% 올랐는데 오늘 좀 골고루 올랐어요. 이연제약,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일동홀딩스,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2에서 5%씩 전부 다 반등을 했고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뭐 호실적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심이 많이 악화된 장세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약시장이어도 실적 좋을 만한 기업들로 좀 선별해서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단순히 실적만 좋다는 것도 있지만 다음번에 실적까지 좋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이번 장이 그냥 다시 3,300에서 뭐 4,000을 향해서 갈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느릿느릿한 흐름들을 보여줄 텐데 일단 뭐 2,600까지는 기본적으로 너무 낮게 떨어졌으니까 뭐 회복할 가능성은 그건 있다 보이고 회복을 한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3천 몇백 가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결국 어떤 기업을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인다. 네, 근데 지금 다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 정말 저렴한 주식 중에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들은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실적 발표를 해도 잘 나오더라도 뭐 컨퍼런스 콜 등에서 하반기나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조금 불확실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주가가 안 오르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좀 안 좋더라도 그래서 좀 주가가 빠졌더라도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하반기에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두 종목 다 오늘 있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희 그 생각에도 좀 2분기 분명히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회사 하지만 하반기가 좀 불안한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참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오늘 0.7% 상승을 했고요. 뭐 가스주들이 좀 많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 1%, 2%대씩 상승을 했고요. 건설주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요새 SDA 바이오센서가 오늘 또 2.4% 하락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를 했죠. 10만 명 돌파를 했는데도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 오르는 동안에도 SDA 바이오센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서비스업 요즘에 좀 좋지 않죠. 오늘은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과 콘텐츠리 중앙, 하이브, NC소프트, CGV 오늘 마이너스 났는데 게임주들이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위메이드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한 쇼크가 나오면서 게임주 중에서도 좀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크게 떨어진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었고요. 운수장비 섹터도 그 다음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1, 2%대씩 약세 보였고 기아가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자동차가 다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호실적 발표했는데 뭐 전망도 좋은 것 같습니다. 9%나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그리고
아침부터 그 참 걱정스럽게 했던 뉴스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IMF가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페드발 긴축 여파 때문인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전망했던 게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6%였는데 이걸 네. 3.2%로 하향을 시켰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유럽향 전면 중단할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6%까지 내려가고 내년도에는 2%까지 내려가는 안 좋은 시나리오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5% 전망하다가 2.3%로 하향을 시켰고요. 올해 1월 달에는 3% 전망을 했었거든요. 이때보다는 0.7% 포인트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암울한 건 23년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1%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올해보다 내년도엔 성장률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저점 근처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량을 기존에 지금 40% 지금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20%까지 감축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독일에 수리를 맡겼던 가스관 터빈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방 탓으로 좀 돌린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의 지금 가스 가격이 천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가스 관련주들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석탄 수입량을 그렇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6월 달 기준으로 발전용 석탄 수입량이 790만 톤입니다. 1년 만에 2배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콜롬비아, 호주,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별로 수입하지 않았던 뭐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여러 국가 여기저기에서 다 지금 석탄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친환경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방향이 또 빠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자초자산 뭐 이렇게 했는데 자초자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나는. 그때는 사실 자초자산 해가지고 진짜 이제 유가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그때 석유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생각이 그 들었죠. 자초지자 막 이렇게 해서 난리를 폈는데 다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모두가 안 좋게 볼 때는 좀 눈여겨보자. 모두가 안 이용할 때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알고 관심을 가지면 더 좋아질 게 얼마나 있겠어. 다 그렇죠. 아는 사실은 게임 끝난 거지 뭐. 네. 시장은 항상 어려운 게 이번에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시간이 지나 보면 항상 이렇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떨어지는 것도 반등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정말 사야지 생각하더라도 최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7월 초 정도였나? 와, 시장이 더 너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딱 바닥으로 찍고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항상 그렇죠, 거의. 네, 항상 이렇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안 좋아지면 내가 안 좋다고 자방꿀을 해야 돼. 자기 반대로 하면 꿀이다. 자방꿀. 항상 자기를 믿지 말고 그러나 결국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길 수 있다고 또 다시 믿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0.5% 하락해서 끊었는데 장중에는 사실 2%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예.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일단 13.8조 원, 컨센이 14.4조 원인데 4%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이 3.9조인데 4.2조 원 발표해서 한 6% 이상 상회를 했거든요. 영업이익은 상당히 잘 방어를 했는데 장중에 진행된 컨콜에서 너무 우려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가 계속 이렇게 하락폭을 키웠었거든요, 장중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D램과 낸드 재고가 2분기 말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조 원가량 늘었다. 당초 계획했던 출하량 목표가 낮았지만 기투자된 캐펙스에서 생산 물량을 줄일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이크론을 포함한 공급사 전반의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암울한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관심이 많은 부분 또 그리고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내년도 설비 투자 축소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업황이 수시로 지금 바뀌는 상황이라서 예측이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연말 경영 계획을 앞당겨서 8월 말에서 9월 달 정도에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도 많이 늘고 있고 수요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캐펙스를 줄이기도 당장은 어려운 이런 암울한 상황 때문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다행히 좀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소부장 섹터도 그냥 소폭 마이너스 정도로 다들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는 진짜 억울하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생산 업체들이 시인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1분기하고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른데 만약에 설비 투자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서버 업체들이 곤란해지죠. 뭐라고?
안 만든다고? 이렇게 되면서 네. 재미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게임주가 참 안 좋았는데 위메이드가 오늘 7% 하락했습니다. 아, 고점 대비 떨어진 거 보면 너무 아찔한데 여기서도 더 떨어질 룸이 있나 봐요. 2분기 매출액이 1,090억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1,320억이었으니까 많이 미달을 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36억 흑자였거든요. 마이너스 330억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고요. 순이익도 마이너스 300억 정도 나왔는데 원인이 뭐냐?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 발표를 했잖아요. 미르 모바일. 지급 수수료와 뭐 광고 선전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게 비용 급등한 게 영향을 좀 많이 끼쳤고 미르 모바일 관련해서 마케팅 비용이 2분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요 미르 모바일 관련 매출은 8일 영업일 정도치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3분기에 반영이 될 거니 비용을 미리 2분기에 반영했으니 3분기에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쇼크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뭐 신사업은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위믹스 3.0 등등 뭐 100개 게임 온보드 하겠다 여러 가지는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영진들이 직접 위믹스 월급으로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경영진 행보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사업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크립토가 문제죠. 크립토 시장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시장상 크립토 시장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됐잖아. 올라갈 때. 네. 그때는 좌지했고 지금은 우지하고 있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크립토가 아주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애매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위미드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LG엔솔 오늘 보호해수 6개월 해제됐잖아요. 네. 생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얘기 들었었죠. 3개월 보호해수 해제가 됐을 때 저가는 마이너스로 좀 많이 갔었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는 좀 들어 올렸다. 네. 오늘도 뭐 6개월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가는 마이너스 3% 정도까지 갔었는데 뭐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10조 원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은데 5년 안에 연매출을 3배 이상 키우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겠다. 5년 안에. 네, 5년 안에. 5년 안에요. 5년 안에는 두 자릿수 달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 말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4년 안에 힘들 것 같아. 그런가요? 4년 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못 갈 것 같아. 네. 그리고 올해 매출 목표도 상향을 시켰는데요. 19.2조 원 목표로 하다가 22조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매출은 잘 늘겠죠. 네. 그렇죠. 뭐 계속 증설을 하고 뭐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한 2배로 더 매출이 들어 50조야. 50조에서 10%가 안 돼. 그럼 시가총액은?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3% 많이 감소를 했지만 이 충당금 등의 일회성 요인과 메탈 원가 상승분의 판가 인상 적용 시점 차이 요걸로 인한 이제 수익성 감소를 감안하면 그래도 양호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판가 연동 계약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마무리됐고 이제 3분기부터는 연동제가 본격화되면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래도 좀 낙폭을 많이 축소한 게 컨퍼런스 콜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소식인데 요즘 그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면은 싸이 흠뻑쇼 갔다 와서 코로나 확진이 됐다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보인다고 해요. 흠뻑쇼가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물 뿌리는 쇼죠? 물 뿌리는 쇼죠. 네. 너무 재밌고 제 친구 주변에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후기들이 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요 공연 주최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많이 열심히 잘 했겠지만 혹시나 요 다른 엔터주들의 공연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4%, 2%대씩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에서는 또 학원의 원격 수업 전환을 적극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관련주들이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IB 기명은 14% 급등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N이 능률 그리고 YBM넷 3%에서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면서 IPO를 좀 미루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오늘도 WCP라는 2차전지 분리막 업체 시가총액 약 3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상장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목표한 기업 가치를 받기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근데 또 호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증권신고서에 이를 반영하면 기업 가치를 더 높게 받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고요. 수요 예측 기간이 원래 8월 1일 정도였거든요. 요거를 9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요 모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W스코프라고. 최근에 상장 임박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요 상장 연기 소식에 9% 정도 네.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횡령이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소식인데요. 우리은행에서 추가 횡령이 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또 같은 그 횡령했던 그 사람이 또 적발이 된 거고요. 600억대 횡령 네. 공개가 됐었잖아요. 이란에 지급할 자금이 614억 정도 됐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인천공항 매각 계약금 일부 60억 원 추가 횡령,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게 24억 원 추가로 밝혀지면서 총 횡령 금액이 700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뭐 그 돈으로 뭐 주식 매입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일단 마지막에 밝혀진 게 본점 기업 개선부에서 근무할 당시에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 43만 주, 그때 당시에 24억 원 정도 가량을 뭐 담당 팀장이 없을 때 OTP를 활용해서 자기 동생의 증권 계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하다가 다시 A사 주식을 또 다시 매입해서 재입고해가지고 이 횡령 사실을 또 숨기고, 요게 또 이제 굉장히 뒤늦게 발견이 된 건데요. 금감원에서는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견된 추가 횡령 자금은 24억 정도라서 규모가 뭐 우리금융의 시총 대비해서 네. 크지 않아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뢰가 생명인 이 은행 업종에선 이미지 타격은 참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 한국의 금융업의 발달이 좀 늦는 것 같으니 조금 자유롭게 열어주고 대신에 형량을 엄청 때려버린 거지. 234년 뭐 이런 거. 미국처럼. 미국처럼 형량을 왕창 때려버리는 거야. 막 이런 것도 600억이잖아. 그럼 600년. 한 해 당신 연봉 1억이야? 그러면 600년 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사실 할 엄두가 안 나겠죠. 25억 횡령하면 25년 사세요. 뭐 이러면. 지금 뭐 올해 들어서 1,000억 규모의 막 횡령 사실이 나오면서 그냥 썼다고 해명하면 깜빵 몇 년 갔다 오면은 와, 그 깜빵에 있는 동안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좀 그러니까 희화화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30억 정도 횡령해서 어디 뭐 잘 숨겼어. 예를 들자면 쓰고 싶을 거 아니야? 30년간 깜빵에서 잘 쓰시라고. 응?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형량이 드러나는 건데, 네. 올해 들어서 너무나 많이 밝혀지는 이 횡령 사실로 인해서 좀 형량도 좀 올라가길.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 세게 다뤄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아니 나 뭐 한 10년 살다 와도 나 평생 먹고 살면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네,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